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얼마 전에 치른 6월 모의평가 2015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를 점쳐볼 수 있는 시험이었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9월 모의평가 9월 3일에 치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도 6월에 이어서 이 수능의 문제 경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제 수능만큼 철저한 준비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능 대비를 위한 학습과 대입 전략까지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했는데요. 다음 달에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전략 세우시도록 든든한 조력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 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 히딩크십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예전 수험생 말에 여름방학의 수험생활이 대입 합격의 성패를 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1학기 마무리 시점인데요. 기말고사 잘 보시고 8월 20일 정도까지 약 한 50일간의 계획 반드시 세워서 실천한다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다음 주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남은 3학년의 내신, 수시에 포함되는 내신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꿈을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요? 아니요, 화학을 그냥 좋아해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목소리가 씩씩해서 굉장히 좋네요. 네. 날이 더워서 공부하기 무척 힘들죠? 조금 힘들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는데 어느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전형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 2.5, 수학 영어는 3등급, 과학은 1.6등급, 국수영과 평균 2.5등급입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 1학년 때는 3등급에서 2학년 때 2등급으로 올랐고요. 수학은 4등급에 출발해서 2등급 다시 3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에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약간 오른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성적이 약간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이건 가채점 추정이죠.
국어는 100분이 74에 4등급, 수학이 49에 5등급이고 영어는 64에 4등급, 생명과학 69에 4등급, 화학 원이 87에 3등급으로 국수영과 100분위 합 265에 4.13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지금 밀렸습니다. 4등급에 5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또 영어는 한 등급 올라갔고요. 네. 생명과학도 한 등급 향상됐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 동아리 활동이 시사다큐반, 2학년 때 밴드반, 3학년 때 과학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2학년 11시간, 28시간, 방과학교 80시간 수강을 했고요. 독서 활동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약 한 6건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상 내역을 보면 교내 101장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과보구 수상 과학을 받았고요. 그 다음 화학경시대에 동상이 있고 교내 논술대에 장려상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모범상 포트폴리오 작성도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니까 수리과학 논술대에 또 장려상이 있어요. 네. 또한 그 수학경시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을 보면 일지망의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자기추천전형, 이지망의 숭실대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네. 삼지망의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창의 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부터 보면 국수영과 4개 교과 평균이 2.5등급. 비교적 평범한 성적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영역별로 보면 국어가 2.5, 수학영어 지금 3등급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과학이 1.0등급을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그 생기부를 점검해 보니까 과학에 실제로 이제 이수자 수가 80명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되는 선에서 1.6등급이라면 조금 더 평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학기별로 보면 2.8, 2.8, 2.1, 2.5 약간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수학이 좀 문제라서 네. 자연계 학생이잖아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잠깐 할게요.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3학년 돼서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아니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많이 학생이 지금 4월이나 이제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약 한 4등급, 5등급, 4등급, 과탐이 한 3.5등급 정도로 100분이 한 285에 4.13등급. 국어는 4등급이고 수학, 영어 모두 이제 4, 5등급 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과학도 조금 낮긴 하지만, 괜찮긴 하지만 2등급에서 4등급 선으로, 그래도 자연계 학생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급 선에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건대나 또는 세종대나 숭실대인데 다른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의 성적이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신과 수능 3학년 때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학 점수가 그래도 3학년 때 좀 상승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데 이게 좀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활동과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좀 면밀히 쭉 봤는데요. 우선 전공적합성이나 수학 능력 측면에서 좀 본다면 예를 들어 수학이나 화학 경시대에서 수상한 기록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실적 쌓기에 치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전공 적합성은 어느 정도 흔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학업 능력도 아까 이제 과탐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황도 일관된 흔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성장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은 좀 극과 극인 학생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 좀 부족하자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잠재 능력하고 구체적 경험을 중시 여긴다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공적 합성 이런 쪽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지만 다만 활동하게 된 그 동기, 구체적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미친 영향 이걸 나만의 스토리를 좀 엮어내야 될 그런 보완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기록이 전무한 편이에요. 교내에서 받은 거 이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이나 유의미성, 네. 그것이 전공에 미치는 그 내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제 부족하게 됐는지 요 부분도 좀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독서 활동도 굉장히 좀 빈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이 기부를 말하면 설계도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독서하거나 하지 않는 학생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메꿀 수 있다면 좀 메꿔줬으면 하는 게 하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도 중요한 스펙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 학생이 아주 처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에 비해서 뭐 뛰어나게 뭐 경쟁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모의고사 성적 향상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 건국대 화학공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건국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 좋습니다. 명확한 진로와 또 교내외 활동이 잘 바탕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집중해야 됩니다. 서류 준비 또 나만의 특별함이 좀 부족한데요. 어떡하지? 내신과 모의고사 좀 향상이 필요한데요. 멈췄습니다. 6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60m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희망대학의 준비 정도가 60%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남아있는 40m를 위한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이 건대 그리고 숭실대, 세종대거든요. 희망한 대학대 특징, 도전 가능성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제 건국대니까 건국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건국대 특성을 좀 보면요. KU 자기 추천 전형이 지금 화학공학과 올해 10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이제 3배수를 뽑고요. 면접평가로 이제 2단계 거르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1단계 모집 인원 20명 이상일 때는 뭐 2배수 뽑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개별 면접은 제출 서류에 기초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수학 능력, 인성 이런 측면을 지금 면접하고요. 발표 면접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의견을 발표한 즉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리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합격 팁을 좀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공 분야의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히 표현할 건덕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질의응답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면접 준비하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요즘에는 모의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건국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면 수능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만약에 오른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4월이나 6월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쭉 보니까 100분야면 한 265에 4.13 등급 정도 돼요. 이게 한 상위 한 28% 전후로 봐지거든요. 네네. 학생이 희망하는 화학공학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원대나 또는 삼육대 정도는 좀 지원이 현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이 84점, 수학이 60점, 그 다음에 영어 80점,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3점짜리로 계산해가지고 틀린 개수를 추정해보면 국어가 약 한 9개, 수학이 한 13개, 영어나 7개, 생명과학 6개, 화학이 한 4개 정도 틀린 거로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반드시 이제 과탐을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과탐이 1등급 컷을 한 45점으로 본다면 2개 이내로 틀린다는 전제하에서 국수 0을 지금보다 2개씩만 더 맞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한 상위 17%. 그러면 경기대선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수능 공부를 좀 집중을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구체적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00분이 몇 퍼센트 뭐 이런 막연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국어는 몇 개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목표 점수를 좀 본다면 우리 학생이 국어는 90점 전후 그러면 한 3개 전후로 이제 틀린다라고 이제 봐지고요. 수학은 한 8개 전후, 그 다음에 영어도 한 3개 전후, 과탐 한 2개 전후로 이렇게만 목표를 세우고 좀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그 숭실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양대 에리카나 또는 단국대 죽전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목표 점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치우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보낸 상담서를 보니까 밴드 활동 그리고 축구 활동이 학생부 종합제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국어 선생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럼 장점이 된다면 어떻게 부각을 하는지 좋은지 한번 조언을 좀 주시죠. 예, 그 학생이 학업 관련되는 그 교과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 즉 예능이나 체능 쪽에서도 밴드 활동이나 축구 활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지, 예, 체 등의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 활동을 한 것이 아마 상당히 이제 좀 부각돼서 좀 특별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좀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이제 변화한 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면 좀 더 좋은 내용의 자료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부각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제 수시를 써야 하니까 정시에 좀 지원이 약간 좀 그 점수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영역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참 잘 활용하고 성적도 이제 완만하지만 그래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화공 생명공학과를 좀 추천해 보고 싶거든요. 네. 1단계는 서류 100으로 이제 4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 2단계에서는 면접 50을 가미해서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을 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니까 교내 활동 관심 있게 활동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제 진로에 연결만 시킨다면 여기도 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양대 에리카 재료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18명을 뽑습니다. 여기는 일괄 합산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하고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추천서나 자소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도 마찬가지 전공적합성이나 학교생활 충실도 또는 학업 의지나 이런 걸 반영한다는 점 참고로 해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예대 글로벌 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9명을 뽑는데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레이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이제 인적성 면접을 30을 반영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거기 최저 기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인적성 면접이 좀 상당히 포인트가 될 텐데 서류의 진실성, 전공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저는 네. 국영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중에 우선순위를 가장 어떻게 효율적인- 두면 좋을지.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데도 이제 그 인서울이라면 전 영역이 고르게 성적이 오르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다음으로는 이 과학으로 보고요. 그 다음이 영어, 그 다음이 이제 국어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과학 요 부분은
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말고사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신도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성적 네. 잘 받아서 좀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공학자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전공 관련 활동 동기와 구체적인 역할이 전공 선택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방향 중심으로 활동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독서 활동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내신과 수능 준비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를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한양대 에리카 재료화학공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화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이 대학 적성고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적성고사 전형이 사실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수도권을 진입한 참 좋은 도구였는데요. 네. 올해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과 그 대학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올해 적성고사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반영 비율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적성고사의 비율이 100%까지 가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대학들이 50% 내외의 모습을 보이는데, 더 큰 변화는 바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대학 수도 줄었고요. 인원 수도 본다면 19,420명을 뽑았는데 올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5,850명을 뽑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선발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은 서울 시내는 서경대와 한성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는 가천대와 대진대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고려대, 세종, 그리고 남부권에서는 금호공대를 포함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13개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학별 적성검사 전형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원서 접수는 이제 올해 다 9월 달에 이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부분 10월에 많이 실시를 하는데요. 9월 달도 조금 있지만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은 접수 시기는요 대부분 9월 달입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올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접수를 하는데요. 적성고사 일자는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하는 대학이 서경대학교입니다. 9월 28일 날 첫 번째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시행하는 대학들도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신대학교가 11월 23일 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올해 적성고사 일정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적성검사 전형은 대부분 최저 그 학력 기준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네, 올해도 이제 최저 학력이 있는 학교인데 적습니다. 전체 13개 대학 중에 4개 대학이 적성고사에서 최저학력기를 적용하는데요. 고려대 세종, 금호공대, 한국기술교대, 그리고 홍익대 세종의 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하실 때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최저학력기를 적용하는 대학들은 경기도 이남에 있는 대학들이 최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적성고사는 대학별로 문제 유형도 좀 다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대학별 전공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우선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국어와 수학교과 네네. 과목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는 대학도 있고요. 또는 공간 지각력이나 논리력 등을 평가한 논리사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수학 교육과 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이런 관리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고요. 추가적으로 팁을 드린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안배입니다. 시간을 제한된 시간에 골고루 풀면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모의 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유형에 좀 적응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에만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조금 넓게 균형 있는 전략의 폭을 가지시는 게 올해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출문제도 보면서 유형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적성고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 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과 관제사, 교사까지 꿈이 다양한 고3 학생입니다. 네, 아직은 꿈이 좀 다양하네요. 네. 정확하게 아직 좀 잘 못 잡았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상담과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다음 주 7월 3일부터 기말고사 시험이더라고요. 그쵸? 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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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저 수시로 희망대학에 가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와 정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점수로 염두에 볼 수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수시하고 정시에 이제 지원 가능 대학이 좀 궁금하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인데요. 1학년 내신 성적이 국어가 4.7등급, 수학이 5.4등급이고요. 영어가 3.8등급, 사회가 4.3등급, 국수 영사의 평균은 4.5등급입니다. 네. 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의 내신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국어 성적은 지금 5등급, 6등급 이렇게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가 4등급으로 다시 이제 올라간 네, 상태고요. 네. 수학은 5등급, 6등급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또 4등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금 내려앉아서 조금 4등급을 쭉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모의고사인데요. 6월 모평의 가채점 점수로 보면 국어가 이제 4등급이고요.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이고 국가 정치 사회문화는 공이 지금 3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은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4월 교육청 시험하고 6월 모평은 두 개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하고 이제 영어는 성적이 똑같이 4등급, 3등급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예, 대신 이제 법과 정치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예, 동아리 활동이 1, 2, 3학년에서 방송반 활동을 했는데요.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국장을 역임을 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60시간, 2학년 17시간 이렇게 이수를 했고요. 방과 후 학교의 수강도 1학년에서 132시간, 그다음 2학년 25시간 정도 수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6월 학력평가의 성적 우수상의 영어 과목에 2012년에 상을 받았고요. 동아리 활동,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방송반에 이제 발표회 공로상도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UCC하고 의 공모전에서 공동 3위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1지망은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이고요. 2지망은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이 자연계학과인데요. 네. 역시 논술 전형과 정시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요. 마지막으로 3지망의 희망대학은 서울교대의 초등교육과 수시보다는 이제 정시 쪽에 역점을 두고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논술 전형과 정시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꿈도 참 다양한데요. 이채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 전형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신이 4.5등급의 이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국어하고 수학 과목이 이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정도에서 2등급 정도 상승한 게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긴 하지만 1, 2학년에 이제 그 영어 성적은 대략 한 4등급 정도로 성적에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어, 수학에 비해서 영어 성적이 조금 우수한 것은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예, 모의고사에서는 4월보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향상된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어가 4등급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분발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4월 모의고사하고 3월 모의고사의 이제 성적도 제가 우리 학생이 제출한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4개 영역 100분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하락의 요인이 국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국어가만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6월 모평은 뭐 잘 아시지만 재학생의 다가 이제 졸업생까지 상위권이 조금 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3월, 4월에 비해서 이제 영역별 100분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제 올라간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탐구가 보니까 두 과목의 성적이 4월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수학하고 영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남은 기간 내에 영역별로 또 단원별로 조금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짜고 전략을 수립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수능 성적은 반드시 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과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우리 학생 그 비교과 성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학생의 학교 생활에서 학교 공부 외에 가장 재미있게 했던 어떤 활동일까요? 방송부였던 것 같아요. 예, 역시 방송반 활동이네요. 그래서 1, 2, 3학년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방송반 활동을 꾸준히 이제 충실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 3학년 방송반의 국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선택하기 힘든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서울교대 정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비교과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방송반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했던 동아리 활동에서 받았던 이제 공로상 등이 비교과에서도 아무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이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동국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영어와 수학 성적은 향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아쉽다. 학생부 교과와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 좀 올려야 될 텐데요. 갸우뚱 논술 준비사항은 어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85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5m 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희망대학에 대한 준비 지수가 이제 85%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제 동국대학인데요. 동국대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 화면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행정학과의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난해 경쟁률이 41.3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인원을 조금 적게 뽑았었고요. 일괄 합산 선발인데요. 학생부 교과 40% 그리고 논술 60%를 선발해서 1000점 만점으로 이제 선발하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사탐이 없죠. 네. 두 개 영역의 등급 합이 4가 돼야 됩니다. 두 개 영역이 둘이든지 아니면 1, 3이든지 네. 3이든지 이런 구조가 되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이제 지난해보다 14에서 18%로 4% 정도 올랐고요. 반대로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은 18%에서 16%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이 내신에서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부의 반영 교과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3, 4, 12, 총 12과목이 이제 반영이 되고요. 이수 단위는 적용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나온 그 등급, 석차 등급별로 점수를 보면요. 1등급이 10점, 뭐 이제 4등급이 9.6에서 0.4점 차이 나고, 이게 이제 400점으로 만점이 되면, 대략, 0.4에서 이제 40, 한 16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만점에서 이제 꼴인데요. 좀 달라진 거는 지난해 보면 지원 자격에서 이제 외고하고 검정고시 출신자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뭐 다소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있고요. 네. 논술고사는 수능시험 이전에 봅니다. 예, 10월 4일 날 오후에 실시가 되고요. 종합적인 의견은 뭐 저 사실 정시에서 밑에 보시는 대로 6월 모평 기준 점수 원점수 400점 만점에 370점 정도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지금 348점이거든요. 네. 다소 부족해서 지금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상당히 좀 상향 도전 지원이라고 이제 일단 판단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지망했던 게 항공대학교의 일반 학생 전용 논술인데요.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는 자연계 모집단입니다. 18명을 선발했고요. 지난해는 20명 선발했는데 이번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19.6대 1입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 선발이면서 학생부가 40%, 논술이 60% 이렇게 반영되고요. 특이사항은 수능에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네. 특징사항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내신 석차 등급별로 점수를 봤는데요. 우리 매 학기별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제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좀, 비중은 좀 다릅니다만, 교과별로 이제 매 학기에 상위 한 과목씩 이제 들어오니까 5개 학기죠.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에 4개 과목씩 오니까 이제 20과목을 반영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현재 우리 학생으로 성적으로 내신 400점 만점에 기준 보니까 대략 한 382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점에서 한 18점 정도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요. 네네. 논술고사의 시험 날짜는 아까 이제 동국대보다는 한 주 정도 빨라서 9월 27일 날 역시 수능 이전인데요. 토요일 날 오전에 실시가 되고요. 전반적인 의견은 역시 6월 모평 정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원점수 400점 만점에서 이제 374점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우리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48점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제 내신 수시로 와서도 내신도 있고 아까 이제 박 문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친구의 이제 논술의 준비 상황도 이제 사실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도전으로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서울교대 볼까요? 예, 서울교대는 아마 이제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쪽에 무게중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경쟁률은 2.1대 1이었고요.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합니다. 학생부 교과 10%, 비교과 10%, 그리고 면접 30%, 수능 50%로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생부 비교과에 이제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일괄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10%로 좀 늘어난 게 특징이고요. 실질 반영 비율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외형 반영 비율을 봤습니다만 외형 반영 비율하고는 다르게 수능이 77.4%로 이제 많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요. 학생부가 13.2%, 면접이 9.4% 이렇게 반영이 돼서 수능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실질 반영 비율에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좀 고민스럽긴 할 텐데 이제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은 25%로 똑같이 반영이 되고요. 입학 사정관 두세 분께서 1대1 개별 면접으로 면접의 교직 인적성에 관련되는 종합 평가를 내리고요. 역시 종합 의견은 1지망, 2지망과 마찬가지로 도전 정도로 지금 성향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희망대학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지금 봤을 때 다 상향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이 도전 여부를 잘 판단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다 논술 전형을 이제 좀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동국대와 항공대의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논술고사 그 출제 방식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출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네.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교과형 논술로 이제 실시가 되고요. 우리 학생의 이해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 2시간 분량으로 시간 실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세 내지 4개 정도의 문항이 나오는데요. 최대 이제 답안 분량이 한 1,500자 정도로 구성이 되고, 두세 개는 뭐 250자 내외, 그 다음에 한 개는 550자 정도의 답안 분량이 다르다는 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영어 지문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유의사항은 뭐 대부분 대학들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주의사항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항공대 역시 이제 논술고사의 형식을 보면요. 이게 아까 이제 경쟁률도 좀 낮고 추정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자연계열 모집단에서 수리 논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특징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세문항에 120분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어느 논술과 수리 논술이 실시가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대학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학별로 이제 출제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일지망이 동국대입니다. 이 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부분도 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저희가 대입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듯 아무튼 지금 우리 학생의 상황에서는 논술 전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경찰행정학과가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점이 금년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논술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조금 늘어나서 우리 학생이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논술의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논술 금년에 봤던 모의 논술 문제 풀이를 통해서 대비 학습을 하면 상당 부분 논술의 이제 실력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 아무튼 아까 내신 얘기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3월 1학기 기말고사 얘기를 했는데요. 예, 3월 1학기 이제 국수영사의 교과 성적을 아무튼 최대한 올려서 뭐 3등급 정도로 받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마 동국대에서 지금 현재 빠지는 점수가 400점 만점에 17점 정도가 빠지는데 조금 더 줄어드는 폭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시로 가게 되면 동국대가 수능 100% 반영을 합니다. 국어하고 영어 반영 비중이 30%고 나머지가 이제 각각 20%로 반영이 되는데, 정시 수능을 대비해서 수능 성적 어울리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훑어본 바로는 사실상은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회탐구 한 과목까지를 포함하면 두 경력 2등급 합의 4, 두 경력 합의 4인데 행정학과를 조금 더 이제 학과를 좀 낮추면은 최저 기준은 달성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대입 전략을 짜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인문계인데 국어 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어를 어떻게 더 공부하면 좋을지 이 부분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공부 방법은 뭐 제가 봐서는 점수대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성적 아까 보니까 뭐 원접수 기준은 한 80 정도 나오니까 한 7, 8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틀리는 것 같은데,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적표에 보면 영역별로 이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문학에서 많이 틀리는지 비문학이 많이 틀리는지 그걸 좀 보고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여름방에 학습량을 늘리면 뭐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아무래도 이제 국어 같은 것도 이제 지문 같은 게 EBS 연계 교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완해 준다면 뭐 충분히 승산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국어를 성적표를 활용해 가지고 딱 즉시 처방을 해서 치유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채 선생님께 말씀하신 우리 희망대학들이 상향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학생은 어떤 대학들에 적합할까요? 네,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튼 논술 전형 위주로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추천하는 대학은 수시 광운대 행정학과입니다. 광운대 행정학과가 논술사 전형을 7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40%, 논술 6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국대보다 좀 낮습니다.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낮고요. 대신 이제 교과 성적을 100%로 반영해서 조금 부담이 되고, 국수 영사과에 전 과목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텐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제 논술 반영하는 대학의 내신 성적은 사실상은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면 대부분 논술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신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행정학과를 봤는데, 여기 논술 전형을 역시 10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30%에 논술 7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역시 2개 영역 등급 합으로 아까 광운대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면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반영은 교과 60%로 반영되지만 역시 출결하고 봉사가 40%로 반영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본 대학은요, 역시 이제 논술 전형인데 숭실대학교의 행정학부입니다. 논술 우사 전형을 10명을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40%, 논술 60% 이렇게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까 동국대처럼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이 등급 합이 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의 반영 비중도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이 전 과목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갖춘다면 논술로 좀 향방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밖에 수시 세종대를 좀 적정 지원을 해보고, 만약
수능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제 경희대 쪽도 같이 한번 지원을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오늘? 네,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 논술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논술 준비도 잘하고 이번 기말고사도 꼭 잘 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학과를 놓고 고민이 많은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희망 전형이 논술 전형인 만큼 논술 기출문제도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3학년 1학기 되시는 국수영사교과 3등급 이상을 목표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입 전략은 희망대학 1순위인 동국대는 행정학과로 지원학과로 좀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으로는 상향으로는 경희대, 그리고 적정수로는 광운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세종대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 주실 텐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착순으로 한 대학당 한 학생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2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진로 진학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